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비교적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어요.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좀 쪼잔하게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약간 어려웠는데, 다만 답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번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럼 2번도 약간 어려웠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법 문제인지 행정 문제인지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2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잘 보고 꼼꼼히 한번 숙지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무난했단 말을 하면 안 되겠네. 10개 중에서 2번, 5번 2개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이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발하는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은, 이거 사무 처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죠. 행정규칙이죠.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법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처분이 그에 즉 행정규칙이 위반됐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위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요. 행정규칙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항상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멘트 해놓으세요.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했다고, 행정규칙을 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뭘 갖고 판단해야 돼요? 상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개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이거 신뢰 보호 원칙 얘기하는 거죠. 뭐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업 면허를 했는데, 어업 면허에 대해서 미리 어업 면허를 했는데 뭐 어조 고갈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럼 어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해당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생존권 박탈이라는 사익과 그 다음에 어족 고과를 막기 위한 공익, 이 두 개를 항상 이익 형량도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도 보호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요,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 제12조 1항에 따른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적용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번의 동그라미 4번도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권한 남용 금지. 행정청 보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란 얘기죠. 이건 행정의 목적과 행정 권한을 행사한 행정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언더라인 쳐볼까 여러분? 행정 권한을 행사한 행정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보복 세무조사라고 한번 써볼까요? 코멘트 있어. 이게 보복 세무조사라면 정권 바뀌면 항상 많이 하는 거죠. 바뀌게 되면 전 정권에 친했던 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잡지 다 탁탁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가지고 과세 처분하고. 이게 바람직하냐고. 여러분,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탈세가 있었고, 탈세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거는 그 조세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과세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인을 찍어서 괴롭히고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봐야 되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보복 세무조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 골프장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면요. 아, 저 골프장 사장이 세무서장 혹은 세무공무원이 그 부킹했는데 골프장 부킹했는데 안 받아줬구나. 딱 그렇게 그런 농담이 있어. 보복세무조사라는 얘기죠. 보복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요. 좀 까다로웠죠. 2번. 다음 중 판단 여지의 고속적인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 판단 여지라는 게 여러분 판단 여지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여지라는 게 결국 불확정 개념의 해석인데 요건 부분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판단 여지의 적용 영역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요. 1번은 비대체적인 영역. 이거 남이 대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2번 구속적인 가치평가. 이 구속적인 가치평가 보니까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블라블라라고 나왔죠. 이 예술 분야 등의 분야. 그 보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3번 보신 미래 예측 결정. 그 다음에 4번이 형성적 정책적 결정인데, 문제 2번 한번 카테고리 잡아보게 되면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청소년 보호위원회죠. 자, 위원회에다가 언더를 쳐고요. 근데 3번 보호 대상 문화재의 대상 여부의 평가. 이건 뭡니까? 문화재 지정위원회겠죠. 근데 4번 인사평가위원회 평가. 이거 위원회죠, 위원회. 그래서 1번, 3번, 4번의 경우는요, 2번 구속적인 가치평가에 해당한다고 봐요. 왜? 그 해당 박스 코멘트에서 박스 보시게 되면요. 전문가로 특별하게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번, 4번 고속적인 가치평가고, 동그라미 2번 공무원 인사를 위한 인력 수급 계획의 결정은 이건 뭐 위원회 처분이 아니죠. 이건 지금 현재 무슨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 혹은 뭐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거쳐가지고 야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 4번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적 결정. 형성적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공무원을 기존에 뽑던 인원의 10배를 뽑기로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0명 뽑다가 5,000명 뽑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면 뭐 치안력을 강화하고 뭐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정책적인 평가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형성이 뭡니까? 메이크죠, 메이크. 숫자가 늘어나니까 메이크.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이 형성적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도 아시는 게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구속적인 가치평가라는 거. 그 내용도 알아두세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서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해서 위임했다. 무슨 뜻이요? 법률 혹은 시행령에 반하여 시행규칙에서 바꿔서 규정한 거죠. 그럼 그 불용은 어때요? 상위 법령에 개기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불용의 규정은 기껏해야 행정청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여기서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는 뜻이요. 용어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써도 이해를 해야 돼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내적 구속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규성은 없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위임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 위임도 가능하죠. 포괄 위임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법적 단체의 정관과 조례의 경우.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자치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건 동그라미 3번이었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무슨 사항이래요? 자치법적 사항이죠. 이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물론 여러분 공법적 단체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사항이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법률 유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 3번은 정확하게 자치법적 사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고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 놓으시고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그럼 법률의 효력 상실이죠? 그럼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면 법규 명령은 당연히 실효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사항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실정법상 용어는 허가이지만 강학상 의미는 뭡니까? 이거 인가라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사인 간의 사법상 토지의 매매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사법적 법률행위다 맞는 거죠. 법률행위 중에서도 사법행위죠. 토지 매매니까. 그 대상이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 기본행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거래 계약은 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로 법률적인 효과 완성. 법률적인 효과 완성. 이게 바로 인가의 개념 정의잖아. 인가가 뭡니까? 법률 행위의 효력 완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충행위라고도 불러요. 동그라미 3번이요.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다. 기본행위가 무효면 여러분 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처분 인가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가도 효력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인가도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토지거래 허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말 그대로 강학상 허가죠. 허가는 뭐예요? 금지의 해제죠. 반면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이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 또 기침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스탑한 다음에 그 허브티 하나 타서 왔습니다.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사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해당 공공기관이 그 대상 정보를 보다 보니까 제3자와 관련됐어.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수사기록 생각해보세요. 수사기록에 대해서 고소인이 뭐 무혐의 결정 나니까 고소인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수사기록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사기록 보게 되니까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 그 참고인의 진술이 무혐의 결정의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어. 그러면 이때 해당 고소인이 수사 기록을 보고 나가지고 참고인의 그 진술 내용 때문에 무혐의 결정 났다. 그러면은 참고인이 매우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참고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제3자에게는 비공개 요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동그라미 1번이요. 근데 약간 5번 문제가 약간 비열하긴 했어요. 공공기관은 예컨대 검찰 생각해 보라고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 사건 수사 기록이란 말이죠. 전부 또는 일부가, 예컨대 일부가 참고인의 진술 부분이죠. 그게 제3자와 관련이 있다. 참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죠. 이 통지할 때 7일 이내라는 쪼잔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됩니다. 네, 틀린 지문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해당 참고인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 공개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해서 공개 결정을 하는 때는 공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공개할 것이란 점에 대해서 제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왜 이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다시피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요. 그 해당 그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겁니다. 제3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공개하냐 그러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동그라미 2번과 같이. 그럼 왜 공개하냐? 나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뭐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 구두는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불복 절차는 모두 문서주의에 따른다. 서면주의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다. 그럼 여러분 공개 결정하면 공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겠죠. 그럼 통지받은 제3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청구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은 두 번째 줄이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되거든요. 이게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에 30일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어야 돼. 그럼 30일 정도면 이의 신청하거나 해당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그러니까 결국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일의 간격을 두란 얘기입니다. 5번에 동그라미 1번도 숫자가 나오고 5번에 동그라미 4번도 숫자가 나오니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동안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 틀린 숫자가 선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꽤 많았는데 그 틀린 숫자가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다 이거 외우기도 어려워 여러분. 숫자를 다 어떻게 무슨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숫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는 정말 중요한 숫자. 예컨대 취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니면 나머지 숫자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는 마세요. 다만 기출됐던 숫자는 한번 읽어보는 건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뭐 5번의 답은 동그라미 2번이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요. 다음 중 행정 대집행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 퇴거 및 명도가 뭡니까? 퇴거 및 명도라는 건요.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 그러면 건물을 비우고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남이 대신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이 대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따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입니까? 직접 강제의 대상입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 자꾸 끌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 자꾸 끌어내는 건 대집행이 아니다. 6번의 동그라미 1번 좀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퇴거 및 명도임이라고 나죠. 퇴거는 뭡니까? 건물에 나가는 거죠. 명도는요, 건물을 비워주는 겁니다. 건물을 비워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6번의 동그라미 1번이 그 한강 둔치에 있는 매점이었거든요. 매점 주인이 기간이 종료됐어.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럼 강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퇴거는 안 나간 사람 팔다리 잡고 끌어내는 겁니다. 이건 남이 대신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대체적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 대상이에요. 하필 명도는 뭡니까? 건물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럼 매점에 무슨 캔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발면도 있고 이런 거 다 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우는 건 반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비우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도에서 해당 물건을 비우는 거 반출의 경우에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립행위 성격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반출하는 것과 사람을 끌어내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본질이야? 사람을 끌어내는 게 본질이죠. 사람이 나가는 거 이거는 비대체적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직접 강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뭐 필기하면서 필기하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여러분 뭐 기본 이론 강의나 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 들었을 거고 제 수업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주된 부분과 종된 부분 혹은 주된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 그래가지고 사람의 퇴거가 인적인 부분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강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계고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돼요. 계고시 상당을 부여하지 않은 게 원더래. 줘보세요. 위법한 계고죠.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의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에서 개영실비잖아. 대집행 영장으로 상당히 넉넉한 기간을 줬어. 이건 대집행 영장으로 상당한 넉넉한 기간을 준 것이지 계고는 여전히 잘못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고는 여전히 위법하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좀 봐줬다 그래가지고 전 단계에서 잘못한 게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6번의 동그라미 2번도 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축구할 때 그 심판들이 오심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반전에 심판이 오심을 봤어. A팀한테 불리하게. 근데 미안하니까 후반전 어떻게 했습니까? A팀한테 유리한 식으로 오심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후반전에서 A팀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심 봤다 그래가지고 전반전에서 A팀에게 불리한 쪽으로 오심 본 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선행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죠. 대집행은 개영 실비 4단계죠. 자,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그럼 여러분 각각의 내용은 개영실비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목적 실행을 위한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자 승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집행 절차 상호 간에 하자 승계된다. 또 여러분 하자 승계되는 강제 집행 절차가 뭐 있었어요? 강제 징수도 마찬가지죠. 도감 매청. 이 네 가지의 경우도 하자 승계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되었다. 건물 철거가 끝났죠. 그러면 더 이상 다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협의의 소위 이익이 없다는 얘기. 7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그럼 공무원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뭐 영등포구 교통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본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까지 포함하고 다만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4번이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는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코멘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4번 어떤 사례 설명했었어요? 중학교에서 국공립학교였는데 교사가 여중생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생한테 노래 부르라 그랬어. 근데 여중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못 부른다 그랬더니 노래도 못 부르냐고 그다음에 핀잔 줬습니다. 여중생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중생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했었거든요. 분명히 교사가 잘못했지. 노래 잘못 불렀, 못 부른다고 핀잔 줬으니까. 하지만 핀잔 주는 것 때문에 해당 여중생이 자살할 건
자살한다는 거는 예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견 못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은 부인되었던 사건입니다. 조건적인 인과관계만 갖고는 안 돼요. 조건적인 인과관계라는 얘기는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원인이 결과 발생에 기여하기만 하면 돼요. 핀잔 줬기 때문에 자살했으니까 핀잔과 사망 사이에서, 자살 사이에서는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있다고요. 하지만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 8번 보겠습니다. 항고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 불변 기간은 못 바꾼다는 뜻이죠.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맞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선지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걸 정답으로 맞는 내용으로 처리는 했는데 여러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두 가지가 있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안 날로부터 90일만 불변 기간이요. 있은 날로부터 1년은요. 도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눈 감아줘,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있은 날 1년은 불변 기간은 아닌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을 출제자는 불변 기간이라는 내용으로 맞는 지문을 처리는 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법원은 취소송이 그 다음에 언더란 쳤고,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이게 바로 불변기간의 개념정의예요.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자를 위해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에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기간을 부가 덧붙여 주긴 해요. 이건 제소기간 자체를 늘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의미를 생각하세요. 부가기간 언더란 치고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예컨대 전라남도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이 두절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소송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부가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무슨 뜻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미 지났겠죠. 그런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났다고 할지라도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대방,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 여기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 언더런 쳐볼까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전심 절차를 거치는데 전심 절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의무 이행 심판이죠. 그럼 행정 심판 거쳤죠. 그럼 뭐가 나왔겠어? 재결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요. 부작위 법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는 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제가 여기다가 해설에다가 코멘트 하나 추가해놨거든요. 추가해놓은 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9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있는 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슬래시하시면 앞단 맞았죠. 뒷단 틀렸죠. 직접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의자 아니죠. 상대방 이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3자에게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소송 있죠. 인근 주민 소송,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물론 그 이외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꽤 여럿 있어요. 제 얘기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형성 소송설에 따를 경우. 형성이란 건 메이크죠. 제가 아까 5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5번이었나? 아니면 2번이었죠. 2번. 2번 관련해가지고 문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의 경우는 형성적 정책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형성이라는 게 만들어낸다, 메이크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이란 말이 행정법에서 나오면은 메이크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형성소송설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여러분 형성소송설도 아니고요. 취소소송은 사실 형성소송이에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렇다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이 취소되어 버리는 거죠. 당해 처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효력이 있던 처분을 없애버렸죠. 메이크니까 형성소송 맞죠. 그래서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이번에 어떤 내용 생각하면 되냐면요. 연탄 공장에 대해서 영업허가가 나왔어요. 여기서 화가 난 인근 주민들이 주거지역의 연탄 공장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근 주민이 승소했어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행정청이 후속조치,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후속조치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설사 했더라도 그건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만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죠.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뭐라고 불러요? 행정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행정주체가 피고인 건 어떤 경우입니까?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죠. 어떤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동그라미 4번도 틀렸고.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 판결은요, 처분이 위법하지만 그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처분이 위법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효력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처분이 위법하면 원고가 인용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런데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법치국가 원리죠. 법치국가 원리 예외죠. 법치국가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죠. 그런데 취소 안 시키니까 그 예외라고. 그럼 여러분 왜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겁니까? 훨씬 더 큰 공공복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공공복리 때문에 개인의 사익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럼 사익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하려면 원고가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어떤 방법으로 배상해 줄 것인지 그 밖의 사정을 두루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미리 조사해야 돼. 미리. 사정 판결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사전에입니다. 사전에. 사후에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정 판결이 필요한가는 공공복리죠. 공공복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법원이 판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 시효는 변론 종결시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사실심에 한정됩니까? 대법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대법원 상고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심까지 포함한다. 9번 10번의 동그라미 3번은 판결시 변론 종결시에다가 상고심 포함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집참유사라고 써주세요. 상고심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집참유사예요. 앞글자.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주사. 동그라미 4번이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 사정 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정 판결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공공복리는 공익인데 당사자가 주장하건 안 하건 간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여러분, 법원이 직권으로 불가능한 것만 여러분들이 외워도 좋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피변 록접이요. 피는 뭐예요? 피고경정이죠. 변은요. 소변경이죠. 록은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접은요. 간접강제죠. 이거 제외한 나머진 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번의 동그라미 3번은 집참유사라는 앞글자도 가져가시고요. 10번의 동그라미 4번은 피변 록접이라는 앞글자도 가져가세요. 이 앞글자 모르시는 분들, 뭐 제 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앞글자 특강. 그런데 제가 앞글자 특강을 2023년도에 했는데 2024년, 2024에서 버전업 해가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촬영할 수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여러분 앞글자 특강을 보거나 혹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로부터 그 교재 부록 뒤에 보면 앞글자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복사하거나 하세요. 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